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에 대한 근심을 덜어드리는 주식회로서 최국현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같이 볼 거고요. 일단 오늘 날짜는 10월 3일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기 위해서 좀 출근했는데, 자, 많은 분들이 어제 흐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약보합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장중에 나왔던 흐름을 살펴보면은, 자, 6만 원 구간에 대한 이탈이 1년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예, 주요 구간이고요. 이 구간을 잠시나마 이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 앞에서 항상 주요 지지 구간을 이탈했을 때 뭐가 나오더라? 하락이 나오더라. 하락이 나오더라. 자, 이런 것들을 봤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장이 시작되는 금요일 날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신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상 이제 하락이 나오는 과정에서 주요 구간이 이탈이 나오면 뭐 투매 정도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 자, 근본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엄청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하락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유 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이유로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확인을 하려고 해요. 바닥을 잡는다라면은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이 바닥이 어딘가? 이렇게 대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주가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자, 뭐다? 자, 그냥 막연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없기 때문에, 자, 거기서 이제 오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자, 주가가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데, 자,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의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자,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삼성전자의 하락 근본적인 원인이다. 자, 얘네들도 파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일단 보시게 되면 한 달 사이에 얘네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예, 보유율을 3%나 줄였어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보유율의 3%를 정확하게 뭐로 매도로서 주가 하방을 만들어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외인 기관, 특히 외인이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향만 확인해 보더라도, 자,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예. 최근 3개월간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매도를 함으로써 주가 하락을 계속해서, 자, 만들어냈고 상승을 제한시켰던 게 결국에는 외인의 매도세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얘네들은 도대체 왜 삼성전자를 팔았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지 바닥이 어디서 나오고 그 뒤에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을 때, 자, 어디까지 회복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의 판단이 가능해지겠죠. 자, 최근에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추석 연휴 이후에 해외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이 리포트 내용은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굉장히 좀 위험하다. AI 거품이고 결국에는 HBM, 요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시작한다라도, 자,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자, 우리가 수익률을 그렇게 많이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증권사에서도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자,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자, 맥커리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12만 5천 원에서 6만 4천 원으로 낮춰, 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자, 10만 5천 원에서 30% 정도 하향 조정한 7만 6천 원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얘네가, 자, 매도를 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건데, 자, 저는요, 얘네가 이런 것들을 보고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뉴스를 내보냈다, 이러한 리포트를 내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네가, 자, 이 리포트에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낮춘 이유는 결국에는, 자,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요것뿐만이 아니라 얘네가 하는 얘기 중에,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주가 빠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거는, 자, 결국 스마트폰이나 뭐 PC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D램도 수요 감소할 수밖에 없고, 자, HBM 기대하고 있지, 하지만 이거 공급 과잉으로서 너희 이거 해봤자 어차피 돈 많이 못 벌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자, 얘네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떠한 매출이 나오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다른 리포트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 이것도 맥커리가 거의 마이너스 50%의 주가 하향을 발표했었던 어제 나온 뉴스예요. 같은 날 나온 뉴스죠. 같은 날. 보시게 되면은, 자, 반도체와 자동차 쌍끌이 9월 수출액이, 자, 587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하나로 약 77조 원의 수출을 달성을 했다. 자, 10월부터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주요 수출 품목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반도체 수출은 136억 달러로 올 6월에 갱신했던 역대 사상 최대치를 한 번 더 갱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9월에.
엄청나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깎아먹고 있던 그 구간에서 자 업황의 부진을 이유로 꼽았었는데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결과는 뭡니까? 예, 6월 이후에 3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갱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HBM 관련해서도 너희 아이 수출 못하고 있지, 수출하게 되더라도 사실상 이거 공급 과잉이야, 수요 부족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것도 어제 나온 뉴스죠. 자, TSMC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가 주문을 너무 많이 넣어서 재료가 없어요. 예, 재료가 없다 보니까 재료를 좀 비싸게 사와야 되고, 자, 전기료도 올라갔기 때문에, 자, 그에 따라서 공정가도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의 수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 실질적으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의 첨단 제조 공정용 재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왜 부족한가를 확인을 해봤더니, 자, 미국의 엔비디아의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서 관련 상품 생산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뭐예요? 지금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반도체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수요와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한 상황,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 얘네들이 주가를 내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뉴스를 내보낸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분명히 봤습니다. 물론 코로나였기도 하고 삼성전자의 매출이 부진한 거는 맞았어요, 이 당시에는. 근데 이 이유로서 빠지는 것 치고는 너무 많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예, 10만 원에서 거의 5만 원까지 내려오는데, 자, 반등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좀 긴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얘네가 엄청나게 하락이 나왔는데 이 하락의 이유 또한 뭐였다? 자, 외인의 매도였다. 근데 이 외인들은 항상 위에서 팔고요, 밑에서 다시 뭐 합니까? 매집을 해요. 저는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모든 호재들의 작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 이미 올라와 있는 주식을 얘네가 눌러서 값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다라면은 뭡니까? 확정적인 수익을 이 하락치만큼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걸 바라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내리기 위한 엄청난 매도 물량을 쏟아낸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매집을 할 겁니다. 그때가 우리가 잡아야 되는 반등 타점이 될 거고요. 그것만 나와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외면받았던 삼성전자의 엄청난 호재들, 자, 3분기 실적 나올 거고요, 4분기 실적 나올 건데 이 실적 어떻게 했습니까? 2분기에 뭐가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그만큼 확정적인 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서 사실 올해는 3분기, 4분기 언제가 됐든 간에 자, 실적에 대한 부진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HBM3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사를 완료했습니다. 그죠? 예, 평타에서 실사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다, 공급을 시작할 것이다. 예,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부족한 상황, 아니 수요가 넘치는 상황,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게 자 이거 납품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가 팔 수 있게 된다라고 했으면은 그것 또한 실적이 포함이 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삼성전자의 다시 회복세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자 언제 외인들이 자 매도를 멈추고 다시 매수세로 들어와 줄 것인가. 자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는 삼성전자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지수 자체가 밀립니다. 왜? 대표하는 종목이니까 삼성전자를 누르게 되면요, 지수가 눌립니다. 여기서 반사이익으로 실제로 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외인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한국 시장이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투기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엎질러진 물이 있는 상황에서 뭐 이런 뭐 한탄하고 있을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주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더 빠져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여러분들 이제는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정확한 바닥 아직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더 빠질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타점만 정확하게 잡는다는 보다 자 여러분들이 획기적인 평단의 하방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 평단을 낮추는 것만큼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없고, 지금 이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에서 내가 물 한 번 잘 타는 것만으로도 뭐다 확실하게 평단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을 선점한다는 의미가 되고, 올라갔을 때 수익적인 부분에서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한 타점들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께 무조건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가가 빠질 것 같으면은 빠진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빠질 줄 알았다라면은 미리 좀 팔라고 하지 그랬냐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미리 팔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 실제로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자, 가장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자, 그래도 6만 5천 원 구간에 있었을 때, 자, 물론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확인시켜 드리겠지만, 일단 9월 12일 날 오전 라이브에서, 자, 이러한 뉴스가 나왔을 때가 있어요. 자, 뉴스 보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왜? 뉴스의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간단하게 잠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패턴이 뭡니까? 자, 엄청난 호재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초가에서 갭을 띄워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작 주가는 빠져. 자, 이러한 내용으로 올라갈 것 같았으면요. 애초에 삼성전자가 7만 원이 깨지고 6만 4천 원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올라갈 때는 스스로 올라가야 되고 내려갈 때는 이러한 악재 적용을 받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다.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오늘 뭐예요 그러면은? 자, 뉴스가 나왔다. 뉴스에 팔아라.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자, 이러한 뉴스가 나오더라도 삼성전자는 상승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애초에 지금 빠지고 있는 이유가 재료가 없어서 빠지고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 이후로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여러분들께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건데, 자, 이러한 대응을 제가 매일 오전에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빠졌을 때, 자, 정확한 바닥을 잡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내용들로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런 것들 타점 나오면요 제가 라이브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자, 확실한 타점이 나왔을 때 올라가는 흐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라이브 내용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장중에 장시작 전에 언제든지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 문자를 타점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예, 문자로 타점 보내드립니다. 자,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아는데, 자, 무료로 진행하는 거니까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이런 문자에는 자,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올라가는 흐름이 상승만 나오는 것은 아니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이유, 방법, 금액이 필요하다면은 금액까지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타점을 무료로 나눠 드릴 테니까, 자, 지금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제가 때가 되면요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런 문자 보내드리기 위해서 제 핸드폰 번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은 지금부터 나오는 흐름은 다 잡아드립니다. 타점이 났을 때 잡고 올라가는 게, 자, 단기적 고점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분할 매도. 예, 비중을 줄이죠. 그리고 내려왔을 때 다시 그 줄인 비중을 추가적으로 투입시킨다. 다시 올라가면은 뭐다? 원래 자리로만 가더라도 수익이 발생한다. 지금 여러분들 평단이 어디에 있든 간에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평단까지 상승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수익으로 전환을 완료시켜 놓는 요거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손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실시간 대응을 앞으로 천천히 한번 다 같이 해보자. 예,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예, 올해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승이 빠르게 나올 것이다. 왜? 빠르게 떨어진 하락에 대해서 기대감이 완벽하게 소멸하기 전에는 다시 올려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빠르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기다리면서 그 상승이 언제 시작될지 잡아가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 놓으시면은 현재 구간 걱정보다는 기대감으로 오히려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확실한 타점을 받다고 싶다, 자, 문자 남기시면 되고, 도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